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체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이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며 시작됩니다. 대학생인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잠깐의 여행을 계획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인터넷에서 무척 아름다운 경치와 한적함을 자랑한다고 소개된 곳이었다. 도시의 소음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기대하며 금요일 저녁차를 몰고 출발하게 되었다. 마을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해가 저문 이후였다. 마을 정자 근처에 차를 세우고 예약해둔 작은 민박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민박집 주인은 늙은 할머니셨는데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짐을 내려주었다. 집은 다소 낡았지만 아늑했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감돌았다. 할머니는 나에게 저녁 식사로 수프 한 그릇을 내주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흉가 이야기를 했다. 오래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묘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피곤함에 바로 방으로 돌아가 잠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넘어서자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나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젖은 수증기가 서린 차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제의 불쾌한 경험은 그냥 꿈이었으려니 생각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마을을 둘러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낯설게 쳐다보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의 표정엔 어딘가 경계심이 엿보였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외곽으로 접어들었고 발길이 닿은 곳에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다. 심장이 순간 두근거렸다. 문득 떠오른 할머니의 마을 흉가 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집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자물쇠를 억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가구들의 배치와 벽에 걸린 사진들은 한때 이곳이 누군가의 소중한 공간이었음을 방증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사진 하나를 떼어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역한 썩은 냄새와 함께 오싹한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겁에 질린 나는 황급히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발밑에 놓인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피니 무엇인가가 나뭇잎으로 덮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놀란 나는 그것을 걷어내었고 바닥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 글자는 누군가의 비극적인 삶을 고백하는 듯 보였다. 이 집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가족이 하나 둘씩 죽어갔다고 했다. 마지막 장에는 그 모든 것이 이 집에 내린 저주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너도 여기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오싹함에 몸서리치며 창문을 통해 탈출할 생각으로 근처 창가로 달려갔다. 다행히 창문은 굳게 잠겨있지 않았고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순간 아까까지 느껴졌던 수십 개의 시선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민박집에 돌아온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싸서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도 가끔씩 그날 밤의 수상한 속삭임과 문이 닫히던 소리가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그 집과 마을에 얽힌 이야기 가사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그 집에 얽힌 진실을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렇게 나는 그 여름의 기억을 품에 안고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도시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때때로 그 마을의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곤 한다. 어쩌면 그 마을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이방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친구나 지인의 집이나 어떠한 특이한 장소에서 겪은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때로는 끔찍하게 무섭고 때로는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이제부터 제가 창작한 긴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영우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교외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 관리와 청소를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공고를 발견한 즉시 연락을 했고 조건도 좋고 일도 간단해 보여 쉽게 승낙했다. 저택 주인은 한 달간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고 그동안 집을 돌보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저택은 차로 약 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영우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 불안감은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더욱 심해졌다.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어두웠으며 오래된 가구와 장식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무엇보다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둘째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우는 청소를 하다가 2층의 한 방에서 눈에 띄는 큰 금고를 발견했다. 당시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청소를 마친 후 방에서 나오는데 불현듯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따갑게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영우는 자신의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일을 계속했다. 그날 밤 잠결에 귀가 간지러워 잠에서 깼는데 1층에서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거나 집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는 더 명확해졌고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몸이 으스스해진 영우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 다음날 영우는 주인에게 전화해 혹시 집에 방문한 다른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일은 없으니 걱정 말라는 답을 받았다. 이틀 뒤 그는 다시 계속되는 인기척과 의문의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고 할 수 없이 저택 구석구석을 둘러보기로 결심했다. 집안을 조사하던 중 1층의 벽난로 뒤편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좁고 가파른 계단이 나왔다. 그는 주저했지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아래로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뜻밖에도 작은 방이 있었고 방 안에는 수많은 옛날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저택의 원래 주인으로 보였고 그들 중 몇몇은 현재 저택 주인과 닮아 있었다. 그때 영우는 사진 중 하나가 눈에 띄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도 영우는 일주일간 저택에서의 나날을 보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해야 했다. 집 밖 정원에서는 자주 걸어 다니는 소리와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들렸으며 마치 그곳에 숨어 있다가 달아나는 누군가가 있는 듯했다. 그는 의심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매일 밤 비슷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저택의 금고를 여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안에는 낡고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영우는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인에게 일찍 출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저택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고 유난히 두꺼워 보였던 금고가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금고를 열어본 그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 금고 안에는 이전 주인의 일기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이 저택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비밀이 적혀 있었다. 저택에는 과거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영혼들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영우는 급히 저택을 떠나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몇몇은 인터넷에서 이 저택에 얽힌 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전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이 저택에 발을 들이는 사람은 저마다 알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영우는 저택의 꿈을 꾸는 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질 뿐 저택에 다시 방문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이런 경험이 현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꿈이었을 뿐인지 영우는 아직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국 인터넷에서 공포썰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이 읽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순간 영훈의 이야기도 여전히 저택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곤 했다. 할머니 댁은 작고 오래된 시골집으로 뒤쪽에는 울창한 산이 있어 낮에는 새소리가 가득하고 밤에는 귀뚜라미와 개구리 소리가 귀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 집은 마을에서도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밤이 되면 온통 검게 변의 겁이 많던 나는 조금 무서웠다. 할머니 댁에는 내가 특히 무서워하던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집 뒤편에 있는 낡은 헛간이었다. 오래전에 사용하지 않은 듯 보이는 그 헛간은 항상 문이 닫혀 있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올 것만 같았다. 햇볕이 가장 잘 들지 않는 자리라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여름 휴가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던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헛간 앞에 서서 뭔가에 홀린 듯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다. 안은 예상대로 캄캄했고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헛간 한가운데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나는 상자를 열어보려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여기 오면 안 돼. 위험해. 라며 간절하게 외치는 목소리였다. 그 순간 뒤돌아본 나는 낯선 여자의 모습과 눈이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헛간에 대한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다. 며칠 후 우연히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께 그 꿈 이야기를 하자 이상하리만치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름철은 홀령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시기라잖니. 내가 본 건 아마도 그런 홀령일지도 모르지. 할머니의 말은 오히려 나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혼자 잠들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달려가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어릴 땐 그런 헛소리를 하기 마련이지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더 알고 싶었다. 마을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분은 긴 한숨을 내쉬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 옛날에 그 헛간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단다. 한 여자가 산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혼이 아직도 산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헛간 근처를 지나다니지 말라고 했던 거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꿈에서 본 여자가 그 실종된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나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 여름 대부분을 불안감 속에서 보내고 서울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다. 마지막 밤 나는 온 가족이 잠든 뒤 살며시 헛간으로 다가갔다. 이번엔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었던 나는 몸을 떨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 안엔 내가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상자가 그대로 있었고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녹슨 열쇠 한 개와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펼쳤을 때 나는 그 주요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실종된 여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에는 그녀의 외로운 마음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산에서 벌어졌던 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게 된 사연까지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존을 바라며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흔적이 지금까지 이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 이야기를 잊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 열쇠를 가지고 근처 마을 산중턱에 있는 작은 사당에 이 열쇠를 보관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비로소 그녀의 영혼이 편안해졌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고 나니 왠지 알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이 할머니 댁 주위에 감돌기 시작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헛간 근처에서 아무 일도 겪지 않았고 이제는 그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여름밤의 공포와 신비로운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